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어올린 이야기, 당신의 밤을 위한 깊은 사색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약 없이 평화롭게 잠드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단순히 잠 못 드는 밤을 해결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어루만져 진정한 쉼을 되찾는 여정입니다. 눈은 감았지만 정신은 활활 타오르는 햇불처럼 깨어있는 밤을 아시나요? 몸은 천근만근인데 마음은 쉴 곳을 찾지 못하고 끝없이 방황하는 그 느낌을 말입니다. 어쩌면 당신도 이미 많은 것을 시도해 보셨을 겁니다. 마음을 안정시킨다는 차, 아로마 오일, 멜라토닌 보조제까지.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완전한 해결책이 되지 못했을 때 우리는 절망감에 휩싸입니다. 내 안에 무언가 고장난 것이 아닐까? 이제 약 없이는 잠들 수 없는 걸까? 하는 생각은 희망을 갉아먹고 깊은 외로움 속으로 우리를 밀어넣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거의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진실로 이야기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잘 자는 잠은 그 어떤 항우울제보다 더 강력한 치유제입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니라 생리학이며 동시에 영혼의 문제입니다. 신뢰의 문제이고 삶의 의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은 인류 역사상 가장 어두운 순간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서 이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침대도 고요함도 없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지 않은 사람들은 오히려 평온한 휴식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목적이 있는 곳에 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과학은 그의 통찰이 옳았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안전하다고 느낄 때 몸은 잠이 듭니다. 반대로 영혼이 내면의 전쟁을 치르고 있을 때 그 어떤 화학물질도 그 어떤 약물도 온전한 휴식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다면 잠들 때의 그 불안감을 그대로 안고 아침을 맞는다면 이 이야기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당신은 더 많은 조언이나 비법을 찾아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닐 겁니다. 이미 모든 것을 시도해봤으니까요. 당신이 진정으로 찾고 있는 것은 바로 의미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찾는 여정이 지금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 영상의 끝까지 저와 함께 하신다면 당신의 잠을 영원히 바꿔놓을 수 있는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리라 약속합니다. 당신의 몸은 고장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영혼은 지친 것이 아니라 단지 길을 잃었을 뿐입니다. 멈추지 않는 생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수년간 밤과 싸워왔다 할지라도 다시 평화롭게 잠드는 것은 가능합니다. 외부의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고 오직 당신 안에 늘 존재했지만 아무도 깨우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았던 그 힘으로 온전한 휴식을 되찾는 법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 역시 오랫동안 매일 밤 멜라토닌을 복용했던 적이 있습니다. 5mg짜리 작은 알약 없이는 도저히 잠들 수 없다고 굳게 믿었죠. 그러던 어느 날 그 약이 더 이상 듣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의지했던 수면의 동아줄이 끊어진 순간 극심한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것이 바로 제가 지금부터 설명할 의존의 악순환이 작동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잠자리에 눕고 불을 끕니다. 밖은 고요하지만 당신의 내면에서는 보이지 않는 폭풍이 시작됩니다. 몸은 쉬고 싶어 하지만 마음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생각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스쳐 지나가는 모든 생각이 마치 비상경보처럼 느껴집니다. 오늘 했던 일, 하지 못했던 일, 통제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걱정. 잠들어야 한다는 강박이 강해질수록 무언가를 놓지 못하는 당신의 또 다른 자아는 더욱 활성화됩니다. 우리 안에는 완전히 지쳐버린 부분과
결코 항복하고 싶지 않은 부분이 공존합니다. 어쩌면 잠드는 것이 더 이상 단순히 눈을 감는 행위가 아니게 되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잠이 든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소음이 멎었을 때 비로소 드러나는 공허함과 마주하는 것을 의미하게 된 것입니다. 모두가 잠든 시간, 당신이 낮 동안 애써 외면하고 억눌렀던 것들이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수년간 짊어져온 죄책감, 확신 없는 결정들,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라는 불안감,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두려움들. 기억하십시오. 불면은 문제가 아니라 메신저입니다. 당신의 몸이 당신에게 보내는 신호입니다. 여보세요. 우리 마음속에 아직 평화롭지 않은 무언가가 있어요. 아직 매듭지어지지 않은 이야기가 남아있어요. 라고 말입니다. 이런 밤이 반복되면 또 다른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바로 잠들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불면 그 자체가 아니라 시계 초침 소리에 맞춰 다가오는 공포가 당신을 괴롭힙니다. 동이 터올 무렵 여전히 눈을 뜬 채 자신을 발견했을 때의 그 처절한 패배감. 그때 무언가 먹어야 해라는 생각이 조용히 하지만 단호한 명령처럼 다가옵니다. 수면제 하나에 신경안정제 한 방울, 무엇이든 나를 꺼버릴 수 있는 것이라면 괜찮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가장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 당신의 몸이 잠드는 법을 잊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부터 당신 스스로가 당신의 몸이 그 방법을 잊었다고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야말로 불면증 그 자체보다 더 강력하게 당신의 자유를 빼앗아갑니다. 자신의 생물학적 능력을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자연치유력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게 될 때 우리는 의존에 자신을 내어주게 됩니다. 화학적 의존뿐만 아니라 정서적 의존까지도요. 외부의 무언가 없이는 나는 평온하게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당신,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실존적 불만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보이지 않는 신뢰의 상실, 바로 그것이 당신의 잠을 훔쳐가는 진짜 범인입니다. 빅터 프랭클은 말했습니다. 인간은 어떤 고통도 견딜 수 있지만 의미의 부재만큼은 견딜 수 없다. 잠드는 것조차 의미를 잃어버리고 매일 밤이 피로와 두려움 사이의 전쟁터가 될 때 우리의 삶 전체가 서서히 빛을 잃어갑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그렇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이 쉴 틈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당신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휴식이 이토록 어려워진 데에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멜라토닌 결핍이 아니라 세상이 당신에게 들려주고 당신이 믿기 시작한 그 이야기에서부터 비롯됩니다. 당신의 몸을 오래된 집이라고 상상해보세요. 역사가 있고 벽에는 상처가 있으며 당신만이 아는 구석진 곳이 있는 집입니다. 매일 밤 그 집은 불을 끄고 블라인드를 내리고 문을 잠급니다. 휴식을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항상 열려있는 방이 하나 있습니다. 낮 동안 듣지 못했던 목소리들이 쌓여있는 어두운 방입니다. 그곳에는 해결되지 않은 채 남겨진 일들, 삼켜버렸던 말들, 당신을 아프게 했던 침묵들이 있습니다. 당신이 눈을 감는 순간 그 방문이 저절로 열립니다. 그러면 당신은 더 이상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도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휴식이 불가능한 내면의 복도를 헤매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경계심이 있는 곳에는 잠이 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잠자는 동안에도 경계하는 법을 배워버렸습니다. 당신의 베개를 전쟁터로 만들어 매일 밤 보이지 않는 무언가와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항복하지 못하는 자신을 탓합니다. 마치 휴식이 당신이 잃어버린 능력인 것처럼요.
하지만 아무도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당신은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집은 파괴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시 신뢰를 가지고 그 집에 거주하면 됩니다. 그 어두운 방에 앉아 조용히 속삭이는 겁니다. 여기도 나를 위한 공간이 있어. 내 생각들 속에도, 내 의심 속에도, 내 지친 마음 속에도 잠은 당신이 정복해야 할 힘이 아닙니다. 집이 다시 안전하다고 느낄 때 찾아오는 손님입니다. 아마 오늘 밤 너무 애쓰지 않는다면, 그저 판단 없이 당신 자신과 함께 있어준다면 그 문은 저절로 닫힐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흔히 수면 유도제가 불면증을 치료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 천연 성분이라 불리는 것들조차 불면증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이장할 뿐입니다. 그것은 마치 밤새 울리는 경보음 위에 담요를 덮어두는 것과 같습니다. 소리는 계속 나고 있지만 당신은 잠시 그 소리를 듣지 못할 뿐입니다. 벤조디아제핀, 졸피뎀, 항히스타민제, 멜라토닌. 이 모든 것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잠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진정작용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이 둘은 완전히 다릅니다. 수면은 지적이고 깊으며 회복을 위한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생물학적 과정입니다. 반면 진정작용은 마치 전선을 뽑아버리듯 몸을 강제로 셧다운시키는 것입니다. 이때 당신의 뇌는 쉬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의존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 의존이 자리 잡으면 잔인한 일이 벌어집니다. 당신의 몸은 스스로 잠들기 위해 필요한 물질, 특히 가바라는 화학물질이 생산을 멈추기 시작합니다. 가바는 우리 내면의 화학적 포옹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약물이 들어오니 몸은 더 이상 가바가 필요 없다고 착각하고 그 생산 능력을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한때 도움이 되었던 그것이 감옥으로 변합니다. 내성이 생기고 더 많은 양을 필요로 하게 되며 절망감은 깊어집니다.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의 상실입니다. 이것 없이는 잠들 수 있을까? 그 의심과 불안감이야말로 불면 그 자체보다 더 무서운 것입니다. 마치 당신의 몸이 스스로를 돕고 싶어 하는데 당신이 계속해서 넌 혼자선 안 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몸은 순순히 그 말을 듣고 스스로 노력하기를 포기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이 고통스러울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 악순환 속에 갇혀 사는 것은 더욱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좋은 소식은 이것이 돌이킬 수 없는 과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몸은 잠드는 법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저 당신이 넌 할 수 있어 라고 다시 상기시켜주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빅터 프랭클은 실존적 비극이 우리가 내면의 자유를 외부의 해결책에 넘겨줄 때 발생한다고 말했습니다. 불면증이 바로 그렇습니다. 마지막 희망처럼 약을 집어들 때마다 당신은 조용하지만 강력한 믿음을 강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혼자서는 할 수 없어. 내 안에 무언가가 부서져서 외부의 것으로 대체해야만 해. 그러면 어느새 불면은 더 이상 증상이 아니라 당신의 정체성이 되어버립니다. 어젯밤 잠을 설쳤어 라고 말하는 대신 나는 원래 잠을 잘 못 자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게 됩니다. 마치 잠이 당신이 잃어버린 특권인 것처럼요. 하지만 당신은 잠을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잃어버린 것은 당신의 몸과 마음에 대한 믿음입니다. 지금은 기억나지 않을지라도 여전히 쉬는 법을 알고 있는 당신의 그 부분에 대한 믿음 말입니다. 불면은 실패가 아니라 외침입니다. 영혼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나는 무언가와 화해할 필요가 있어. 우리가 이 메시지를 듣지 않고
화학물질로 그저 침묵시킬 때 몸은 신뢰를 잃고 한때는 본능적이고 자연스러웠던 잠이라는 행위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 전쟁이 되어버립니다. 스스로가 적이 되어버린 전쟁터에서 어떻게 평화롭게 잠들 수 있겠습니까? 당신 안에 등대가 하나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잡지에 나오는 것처럼 완벽하고 화려한 등대가 아닙니다. 수많은 폭풍우를 견뎌낸 부드럽지만 단단한 불빛을 내는 오래된 등대입니다. 그 등대는 굳이 자신의 존재를 알리려 애쓰지 않아도 묵묵히 제 역할을 해냅니다. 그 등대가 바로 당신이 자기 자신을 신뢰할 때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폭풍우가 너무 거세서 당신은 그 불빛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손전등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약이나 보조제, 달콤한 약속으로 포장된 조언들. 지쳐있던 당신은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미 흔들리는 내면의 믿음을 지탱하는 것보다 외부에서 온 것을 믿는 것이 더 쉬웠기 때문입니다. 그 손전등은 한동안 효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당신에게 자신만의 등대가 있다는 사실을 잊게 만들었습니다. 약물이나 정해진 의식에 의존하지 않는 오직 당신 스스로가 그 불빛을 끄지만 않는다면 영원히 빛날 수 있는 당신만의 등대를 말입니다. 모든 힘이 외부에 있다고 믿게 될 때 당신 안에 무언가가 부서집니다. 당신의 생물학적 기능이나 뇌가 아니라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기억하고 있어, 나는 쉬는 법을 알고 있어 라고 말하던 신뢰의 기억이 부서지는 것입니다. 불면은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 내면의 밤과의 연결을 잃어버렸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그 등대는 꺼진 것이 아니라 그저 먼지에 덮여 있을 뿐입니다. 오늘 밤 외부의 어떤 것도 켜려 하지 않고 그저 고요히 당신 자신과 함께 머물며 호흡하고 당신 자신을 인정해준다면 그 빛은 다시 빛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기적처럼 번쩍이는 빛이 아니라 아직 늦지 않았어. 다시 믿어도 괜찮아 라고 속삭이는 부드러운 확신처럼 말입니다. 인간은 자신에게 없는 것을 발명해내는 존재라고 빅터 프랭클은 말했습니다. 이는 창의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부의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조차 자기 안에서부터 스스로를 재건하는 능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만약 오늘 당신이 잠을 잃어버렸고 당신의 몸이 쉬는 법을 잊었으며 당신의 마음이 적이 되었다고 느낀다면 이 말을 들어보세요. 당신은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무능력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본래 불면증인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단절되었을 뿐입니다. 당신 안에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는 생물학적 시스템과의 연결이 끊어졌을 뿐입니다. 그 시스템은 잠들어 있을 뿐 마치 볼륨이 낮춰졌지만 여전히 연주되고 있는 음악과 같습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되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당신의 몸에게 나는 여전히 너를 믿어라고 말해주는 작은 발걸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잠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허락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할 수 있다고 다시 믿기 시작할 때 몸은 그것을 기억해냅니다. 언제나 알고 있었으니까요. 당신 안에 한 명의 음악가가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수년 동안 당신을 위한 휴식의 멜로디를 연주해온 지혜로운 옛 음악가입니다. 그는 당신의 몸의 리듬과 호흡의 박자를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당신은 그의 음악을 듣는 것을 멈췄습니다. 그가 침묵했기 때문이 아니라 외부의 소음, 즉 걱정, 뉴스, 죄책감, 요구사항들이 너무 커졌기 때문입니다. 그때 누군가 당신에게 말했습니다. 안에서 멜로디를 찾지 마세요. 이걸 드세요. 저걸 들으세요. 이 공식을 따르세요. 당신은 자신도 모르게 그 음악가가 기다리던 방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당신이 다시 그를 부를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어쩌면 당신이 지금 여기에 있는 이유도 그것일지 모릅니다. 당신 안에 여전히 돌아오는 길을 아는 무언가가 있음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 음악가는 당신이 모든 것을 알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작은 틈이라도 열어주기를 바랍니다. 깊이 숨을 쉬고 이제 밖으로 소리 지르지 않을게, 다시 안으로 귀 기울일게 라고 말해주기를 기다립니다. 아마 오늘 밤 아무런 강요나 두려움 없이 눈을 감는다면 그 멜로디가 부드럽게, 비록 불완전할지라도 오롯이 당신의 것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몸은 쉬는 법을 잊지 않습니다. 그저 당신이 신뢰하는 법을 잊지 않으면 됩니다. 오늘 잠들기 전 이 문장을 손으로 직접 써보세요. 내 몸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알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직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의심이 들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손으로 직접 쓰는 행위 그 자체입니다. 손으로 무언가를 쓸 때 뇌는 그것을 내면의 지시로 받아들입니다. 잊혔다고 생각했던 경로를 활성화하는 상징적인 열쇠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를 접어 베개 밑에 넣어두세요. 부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은 마법이 아니라 상징을 통해 적용된 생물학입니다. 당신이 하고 있는 것은 신경과학에서 검증된 긍정적 점화 기법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신경계가 새로운 반응을 하도록 미리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마치 몸에게 오늘 밤은 어제와 다를 거야. 오늘 밤 우리는 조금 더 믿어보기로 했어 라고 말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목표는 즉시 잠드는 것이 아닙니다. 목표는 하나의 거짓말, 즉 당신은 할 수 없다는 거짓말에 불복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밤 당신은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존재하고 호흡하며 베개 밑에 작은 종이가 당신에게 조용히 상기시켜주도록 내버려 두세요. 당신 안에는 다시 걸어가기를 기다리는 길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요. 불면이라는 가장 깊은 감옥은 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은 더 이상 돌아오는 길을 알지 못한다는 믿음 속에 있습니다. 만약 그 믿음이야말로 진정한 독이라면 어떨까요? 당신이 그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을 멈추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한다면요? 잠은 전투가 아니라 화해입니다. 당신이 아주 조금이라도 신뢰하기로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집으로. 많은 사람들이 불면의 밤을 겪으며 억지로 잠을 청하려 애씁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를 낳습니다.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이를 과잉 의도라고 불렀습니다. 무언가를 너무나 간절히 원한 나머지 그 간절함 자체가 목표 달성을 방해하는 현상입니다. 잠은 의지의 행위가 아닙니다. 안전하다고 느끼는 신경계에 달려있는 생물학적 현상입니다. 잠을 자려고 노력하는 것은 의사결정과 분석을 담당하는 전두엽 피지를 활성화시킵니다. 하지만 잠은 이완과 안전을 담당하는 부교감 신경계가 활성화될 때만 찾아옵니다. 결국 애를 쓸수록 좌절감은 커지고 좌절감은 아드레날린을 분비시켜 몸을 긴장시키고 깨어있게 만듭니다. 몸은 당신이 휴식을 찾는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저 당신이 투쟁하고 있다고만 인식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투쟁은 비록 내면의 싸움일지라도 몸에게는 위험 신호입니다. 잠은 마치 나비와 같습니다. 잡으려고 달려들면 날아가 버리지만 가만히 있으면 어깨에 와서 앉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프랭클은 급진적인 해결책, 역설적 의도를 제안했습니다. 잠을 자기 위해 애쓰는 대신 그 반대로 해보는 겁니다.
깨어있음을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것입니다. 투쟁이 아닌 호기심의 관점에서 말입니다. 나의 불면은 나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걸까? 내 안의 어떤 부분이 아직 안전한 장소를 찾지 못해 놓아주지 못하는 걸까? 때로는 잠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견딜 수 없는 내면의 침묵이 문제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밤은 거울이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서 도망칠 수 없는 공간이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불면의 시간을 현존으로, 그 불안을 관찰로, 그 두려움을 배움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의 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치유하기 위해 꼭 잠들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당신의 불면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더 이상 싸우지 않기로 결심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저 귀 기울여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말입니다. 당신이 잠들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어쩌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하루 동안 당신의 삶에서 의미를 찾지 못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빅터 프랭클은 우리 삶을 한 편의 연극에 비유했습니다. 단 1분이라도 의미로 가득 찰 수 있다고 말이죠. 우리가 잠들지 못할 때 가장 많이 잊어버리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잠은 하루가 완벽했을 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가 어느 정도의 일관성을 가지고 사라졌을 때 찾아옵니다. 여기서 일관성이란 모든 것을 통제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적어도 잠시나마 그 순간에 존재했다는 것, 나 자신으로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몸은 하루의 여정이 마무리되었고 그 여정이 가치가 있었다고 느낄 때 비로소 긴장을 풉니다. 이것은 생산성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깊은 잠은 더 이상 경계태세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실존적 경험에 대한 생물학적 반응입니다. 잠은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허락될 때 찾아옵니다. 오늘 잠자리에 누워 깊이 숨을 쉬고 이 간단하지만 강력한 문장을 조용히 반복해보세요. 나는 잠자는 동안 내 몸이 나를 위해 일하도록 허락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손을 가슴에 올려놓고 눈을 감으세요. 당신의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당신 안의 어딘가에서 모든 것이 치유되고 수리되고 있는 공간을 상상해보세요. 이 간단한 행동은 당신의 미주신경을 활성화시켜 경계 시스템을 진정시키고 무의식에게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다고 전달합니다. 이것은 속임수가 아니라 생물학이며 동시에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당신의 가슴을 만지는 것은 당신 안에 여전히 보살핌이 존재하는 곳이 있으며 휴식이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당신의 마음에 상기시켜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잠이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고 쉬는 것은 나약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위험한 왜곡입니다. 당신이 잠자는 동안 뇌에서 일어나는 일이야말로 당신의 정서적 건강을 지탱하는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깊은 잠 단계에서 뇌는 베타 아밀로이드와 같은 노폐물을 청소합니다. 이 단백질은 알츠하이머와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과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이 단계에서 몸은 염증을 조절하고 조직을 복구하며 면역체계의 균형을 맞춥니다. 그리고 렘수면 단계에서는 더욱 심오한 일이 일어납니다. 뇌는 기억을 재정리하고 감정을 상징적인 이야기와 연결하며 만성적인 불안을 유발하는 과잉경계 회로를 비활성화시킵니다. 트라우마적 기억이 재처리되고 중화되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잠은 당신을 단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재통합시킵니다. 하지만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이 모든 과정이 미완성으로 남습니다. 당신의 정신은 매일매일 짐을 쌓아가기만 할 뿐 내려놓거나 의미를 재구성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서서히 당신의 마음은 어디에 둬야 할지 모르는 물건들로 가득 찬 어수선한 방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은 단순히 불면증이 아니라 통합적 붕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가장 인간적인 능력, 즉 경험을 의미로 바꾸는 능력을 상실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것은 절망이 아니라 새로운 문을 여는 것입니다. 당신의 몸이 한때 잠드는 법을 알았다면 여전히 돌아오는 길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수십 년간 불면증을 단순히 신경전달 물질의 화학적 불균형 문제로만 여겨왔습니다. 마치 잘못 연결된 스위치처럼요. 하지만 잠이 오기를 거부할 때 그것은 트라우마를 입은 뇌가 편도체를 끊임없이 경계 상태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 시스템이 실제 위험과 감정적 기억을 구분하지 못해 가장 이완이 필요한 순간에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 같은 호르몬을 분비하는 것입니다. 몸에게 밤은 오래된 두려움이 살아나는 불안한 영토가 되어버렸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기억들이 무대 위로 다시 올라오고 침대는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닌 생존의 무대가 됩니다. 개인의 역사를 탐색하거나 트라우마를 명명하고 처리할 치료적 공간을 제공하지 않은 채 무조건 약물을 처방하는 것은 중요한 사실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깊은 잠은 그 어떤 약물도 보장할 수 없는 내면의 안전이 확보될 때만 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빅터 프랭클은 고통이 의미를 찾았을 때만 해방으로 바뀔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이 경우 그 의미는 상처를 인정하는 용기입니다. 다시 경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침내 그것을 온전히 껴안고 애도하고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놓아주기 위해서입니다. 수십 년 동안 우리는 불면증이 뇌의 화학적 불균형 문제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기를 거부하는 것은 트라우마를 입은 뇌가 편도체를 끊임없이 경계 상태로 유지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만성 스트레스 시스템이 실제 위험과 감정적 기억을 구분하지 못해 가장 이완이 필요한 순간에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 같은 호르몬을 분비하는 것입니다. 몸에게 밤은 오래된 두려움이 살아나는 불안한 영토가 되어버렸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기억들이 다시 무대에 오르고 침대는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닌 생존의 무대가 됩니다. 개인의 역사를 탐색하거나 트라우마를 명명하고 처리할 치료적 공간을 제공하지 않은 채 약물을 처방하는 것은 중요한 사실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깊은 잠은 그 어떤 약물도 보장할 수 없는 내면의 안전이 확보될 때만 피어날 수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빅터 프랭클은 고통이 의미를 찾았을 때만 해방으로 바뀔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이 경우 그 의미는 상처를 인정하는 용기입니다. 다시 경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침내 그것을 온전히 껴안고 애도하고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놓아주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이 만약 수년간 밤과 싸워왔다면 당신의 몸은 밤이 안전하지 않고 눈을 감는 것이 위험하며 쉬는 것이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학습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이 아주 오래전의 일이라 할지라도 몸은 그 기억을 저장합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사람들이 새벽 3시에 특별한 이유 없이 깨어나는 이유입니다. 무의식이 처리하지 못한 것을 해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은 단순히 생물학적 기능이 아니라 삶을 신뢰하라는 초대장입니다. 신뢰가 없으면 잠도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잠을 자기 위해 더 많은 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 반대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치유는 당신이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두려워하기를 멈추느냐에 달려있을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잠은 프로젝트가 아니라 귀환이기 때문입니다. 기술이 아니라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몸은 의무감 때문에 꺼지지 않습니다. 신뢰를 느낄 때 항복합니다. 그러므로 잠은 목표가 아니라 밤과의 잊혀진 관계, 우리가 몸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기 시작했을 때 잃어버렸던 친밀감입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힘겨운 밤에 작은 빛을 비추었다면 이 메시지를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희망의 메시지를 공유하는 것은 어둠 속을 걷는 다른 누군가를 위해 작은 촛불을 켜주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계속해서 이러한 따뜻한 위로의 이야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선한 나눔이 당신의 삶에 더 큰 평화와 은혜로 돌아오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한 손을 가슴에 얹고 조용히 말해보세요. 나는 외부의 도움 없이도 쉴 수 있는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이 문장은 당신의 뇌에게 경계를 풀고 당신을 신뢰해도 좋다고 가르치는 다과 같습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잠자는 능력을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몸과 다시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수면은 잃어버린 재능이 아니라 최악의 것을 반복하기를 멈추고 최고의 것을 상기시키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재건되는 유대감입니다. 다음번에 한밤중에 깨어났을 때 싸우거나 자책하지 마세요. 또 못 자네라고 말하는 대신 천천히 발을 바닥에 내리고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깊이 숨을 쉬며 조용히 말해보세요. 나는 다르게 반응할 자유가 있다. 이 문장이 다른 가능성으로 향하는 당신의 다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잠은 전쟁이 아니라 화해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아주 조금이라도 신뢰하기로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진정한 안식처로 당신의 밤이 당신 내면의 집으로 돌아가는 고요한 기로가 되기를. 그리하여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어올린 이야기, 당신의 밤을 위한 깊은 사색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약 없이 평화롭게 잠드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단순히 잠 못 드는 밤을 해결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어루만져 진정한 쉼을 되찾는 여정입니다. 눈은 감았지만 정신은 활활 타오르는 햇불처럼 깨어있는 밤을 아시나요? 몸은 천근만근인데 마음은 쉴 곳을 찾지 못하고 끝없이 방황하는 그 느낌을 말입니다. 어쩌면 당신도 이미 많은 것을 시도해 보셨을 겁니다. 마음을 안정시킨다는 차, 아로마 오일, 멜라토닌 보조제까지.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완전한 해결책이 되지 못했을 때 우리는 절망감에 휩싸입니다. 내 안에 무언가 고장난 것이 아닐까? 이제 약 없이는 잠들 수 없는 걸까? 하는 생각은 희망을 갉아먹고 깊은 외로움 속으로 우리를 밀어넣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거의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진실로 이야기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잘 자는 잠은 그 어떤 항우울제보다 더 강력한 치유제입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니라 생리학이며 동시에 영혼의 문제입니다. 신뢰의 문제이고 삶의 의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은 인류 역사상 가장 어두운 순간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서 이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침대도 고요함도 없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지 않은 사람들은 오히려 평온한 휴식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목적이 있는 곳에 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과학은 그의 통찰이 옳았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안전하다고 느낄 때 몸은 잠이 듭니다. 반대로 영혼이 내면의 전쟁을 치르고 있을 때 그 어떤 화학물질도 그 어떤 약물도 온전한 휴식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다면, 잠들 때의 그 불안감을 그대로 안고 아침을 맞는다면 이 이야기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당신은 더 많은 조언이나 비법을 찾아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닐 겁니다. 이미 모든 것을 시도해봤으니까요. 당신이 진정으로 찾고 있는 것은 바로 의미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찾는 여정이 지금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 영상의 끝까지 저와 함께 하신다면 당신의 잠을 영원히 바꿔놓을 수 있는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리라 약속합니다. 당신의 몸은 고장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영혼은 지친 것이 아니라 단지 길을 잃었을 뿐입니다. 멈추지 않는 생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수년간 밤과 싸워왔다 할지라도 다시 평화롭게 잠드는 것은 가능합니다. 외부의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고 오직 당신 안에 늘 존재했지만 아무도 깨우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았던 그 힘으로 온전한 휴식을 되찾는 법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 역시 오랫동안 매일 밤 멜라토닌을 복용했던 적이 있습니다. 5mg짜리 작은 알약 없이는 도저히 잠들 수 없다고 굳게 믿었죠. 그러던 어느 날 그 약이 더 이상 듣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의지했던 수면의 동아줄이 끊어진 순간 극심한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것이 바로 제가 지금부터 설명할 의존의 악순환이 작동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잠자리에 눕고 불을 끕니다. 밖은 고요하지만 당신의 내면에서는 보이지 않는 폭풍이 시작됩니다. 몸은 쉬고 싶어 하지만 마음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생각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스쳐 지나가는 모든 생각이 마치 비상경보처럼 느껴집니다. 오늘 했던 일, 하지 못했던 일, 통제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걱정. 잠들어야 한다는 강박이 강해질수록 무언가를 놓지 못하는 당신의 또 다른 자아는 더욱 활성화됩니다. 우리 안에는 완전히 지쳐버린 부분과 결코 항복하고 싶지 않은 부분이 공존합니다. 어쩌면 잠드는 것이 더 이상 단순히 눈을 감는 행위가 아니게 되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잠이 든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소음이 멎었을 때 비로소 드러나는 공허함과 마주하는 것을 의미하게 된 것입니다. 모두가 잠든 시간, 당신이 낮 동안 애써 외면하고 억눌렀던 것들이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수년간 짊어져온 죄책감, 확신 없는 결정들,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라는 불안감,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두려움들. 기억하십시오. 불면은 문제가 아니라 메신저입니다. 당신의 몸이 당신에게 보내는 신호입니다. 여보세요. 우리 마음속에 아직 평화롭지 않은 무언가가 있어요. 아직 매듭지어지지 않은 이야기가 남아있어요. 라고 말입니다. 이런 밤이 반복되면 또 다른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바로 잠들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불면 그 자체가 아니라 시계 초침 소리에 맞춰 다가오는 공포가 당신을 괴롭힙니다. 동이 터올 무렵 여전히 눈을 뜬 채 자신을 발견했을 때의 그 처절한 패배감. 그때 무언가 먹어야 해라는 생각이 조용히 하지만 단호한 명령처럼 다가옵니다. 수면제 하나에 신경안정제 한 방울, 무엇이든 나를 꺼버릴 수 있는 것이라면 괜찮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가장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 당신의 몸이 잠드는 법을 잊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부터 당신 스스로가 당신의 몸이 그 방법을 잊었다고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야말로 불면증 그 자체보다 더 강력하게 당신의 자유를 빼앗아갑니다. 자신의 생물학적 능력을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자연치유력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게 될 때 우리는 의존에 자신을 내어주게 됩니다. 화학적 의존뿐만 아니라 정서적 의존까지도요. 외부의 무언가 없이는 나는 평온하게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당신,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실존적 불만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보이지 않는 신뢰의 상실, 바로 그것이 당신의 잠을 훔쳐가는 진짜 범인입니다. 빅터 프랭클은 말했습니다. 인간은 어떤 고통도 견딜 수 있지만
의미의 부재만큼은 견딜 수 없다. 잠드는 것조차 의미를 잃어버리고 매일 밤이 피로와 두려움 사이의 전쟁터가 될 때 우리의 삶 전체가 서서히 빛을 잃어갑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그렇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이 쉴 틈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당신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휴식이 이토록 어려워진 데에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멜라토닌 결핍이 아니라 세상이 당신에게 들려주고 당신이 믿기 시작한 그 이야기에서부터 비롯됩니다. 당신의 몸을 오래된 집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역사가 있고 벽에는 상처가 있으며 당신만이 아는 구석진 곳이 있는 집입니다. 매일 밤 그 집은 불을 끄고 블라인드를 내리고 문을 잠급니다. 휴식을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항상 열려있는 방이 하나 있습니다. 낮 동안 듣지 못했던 목소리들이 쌓여있는 어두운 방입니다. 그곳에는 해결되지 않은 채 남겨진 일들, 삼켜버렸던 말들, 당신을 아프게 했던 침묵들이 있습니다. 당신이 눈을 감는 순간 그 방문이 저절로 열립니다. 그러면 당신은 더 이상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도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휴식이 불가능한 내면의 복도를 헤매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경계심이 있는 곳에는 잠이 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잠자는 동안에도 경계하는 법을 배워버렸습니다. 당신의 베개를 전쟁터로 만들어 매일 밤 보이지 않는 무언가와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항복하지 못하는 자신을 탓합니다. 마치 휴식이 당신이 잃어버린 능력인 것처럼요. 하지만 아무도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당신은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집은 파괴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시 신뢰를 가지고 그 집에 거주하면 됩니다. 그 어두운 방에 앉아 조용히 속삭이는 겁니다. 여기도 나를 위한 공간이 있어. 내 생각들 속에도, 내 의심 속에도, 내 지친 마음 속에도 잠은 당신이 정복해야 할 힘이 아닙니다. 집이 다시 안전하다고 느낄 때 찾아오는 손님입니다. 아마 오늘 밤 너무 애쓰지 않는다면, 그저 판단 없이 당신 자신과 함께 있어준다면 그 문은 저절로 닫힐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흔히 수면 유도제가 불면증을 치료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 천연 성분이라 불리는 것들조차 불면증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이장할 뿐입니다. 그것은 마치 밤새 울리는 경보음 위에 담요를 덮어두는 것과 같습니다. 소리는 계속 나고 있지만 당신은 잠시 그 소리를 듣지 못할 뿐입니다. 벤조디아제핀, 졸피뎀, 항히스타민제, 멜라토닌. 이 모든 것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잠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진정 작용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이 둘은 완전히 다릅니다. 수면은 지적이고 깊으며 회복을 위한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생물학적 과정입니다. 반면 진정작용은 마치 전선을 뽑아버리듯 몸을 강제로 셧다운시키는 것입니다. 이때 당신의 뇌는 쉬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의존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 의존이 자리 잡으면 잔인한 일이 벌어집니다. 당신의 몸은 스스로 잠들기 위해 필요한 물질, 특히 가바라는 화학물질이 생산을 멈추기 시작합니다. 가바는 우리 내면의 화학적 포옹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약물이 들어오니 몸은 더 이상 가바가 필요 없다고 착각하고 그 생산 능력을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한때 도움이 되었던 그것이 감옥으로 변합니다. 내성이 생기고 더 많은 양을 필요로 하게 되며 절망감은 깊어집니다.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의 상실입니다. 이것 없이는 잠들 수 있을까?
그 의심과 불안감이야말로 불면 그 자체보다 더 무서운 것입니다. 마치 당신의 몸이 스스로를 돕고 싶어 하는데 당신이 계속해서 넌 혼자선 안 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몸은 순순히 그 말을 듣고 스스로 노력하기를 포기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이 고통스러울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 악순환 속에 갇혀 사는 것은 더욱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좋은 소식은 이것이 돌이킬 수 없는 과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몸은 잠드는 법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저 당신이 넌 할 수 있어 라고 다시 상기시켜주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빅터 프랭클은 실존적 비극이 우리가 내면의 자유를 외부의 해결책에 넘겨줄 때 발생한다고 말했습니다. 불면증이 바로 그렇습니다. 마지막 희망처럼 약을 집어들 때마다 당신은 조용하지만 강력한 믿음을 강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혼자서는 할 수 없어. 내 안에 무언가가 부서져서 외부의 것으로 대체해야만 해. 그러면 어느새 불면은 더 이상 증상이 아니라 당신의 정체성이 되어버립니다. 어젯밤 잠을 설쳤어 라고 말하는 대신 나는 원래 잠을 잘 못 자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게 됩니다. 마치 잠이 당신이 잃어버린 특권인 것처럼요. 하지만 당신은 잠을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잃어버린 것은 당신의 몸과 마음에 대한 믿음입니다. 지금은 기억나지 않을지라도 여전히 쉬는 법을 알고 있는 당신의 그 부분에 대한 믿음 말입니다. 불면은 실패가 아니라 외침입니다. 영혼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나는 무언가와 화해할 필요가 있어. 우리가 이 메시지를 듣지 않고 화합물질로 그저 침묵시킬 때 몸은 신뢰를 잃고 한때는 본능적이고 자연스러웠던 잠이라는 행위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 전쟁이 되어버립니다. 스스로가 적이 되어버린 전쟁터에서 어떻게 평화롭게 잠들 수 있겠습니까? 당신 안에 등대가 하나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잡지에 나오는 것처럼 완벽하고 화려한 등대가 아닙니다. 수많은 폭풍우를 견뎌낸 부드럽지만 단단한 불빛을 내는 오래된 등대입니다. 그 등대는 굳이 자신의 존재를 알리려 애쓰지 않아도 묵묵히 제 역할을 해냅니다. 그 등대가 바로 당신이 자기 자신을 신뢰할 때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폭풍우가 너무 거세서 당신은 그 불빛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손전등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약이나 보조제, 달콤한 약속으로 포장된 조언들. 지쳐있던 당신은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미 흔들리는 내면의 믿음을 지탱하는 것보다 외부에서 온 것을 믿는 것이 더 쉬웠기 때문입니다. 그 손전등은 한동안 효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당신에게 자신만의 등대가 있다는 사실을 잊게 만들었습니다. 약물이나 정해진 의식에 의존하지 않는 오직 당신 스스로가 그 불빛을 끄지만 않는다면 영원히 빛날 수 있는 당신만의 등대를 말입니다. 모든 힘이 외부에 있다고 믿게 될 때 당신 안에 무언가가 부서집니다. 당신의 생물학적 기능이나 뇌가 아니라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기억하고 있어, 나는 쉬는 법을 알고 있어 라고 말하던 신뢰의 기억이 부서지는 것입니다. 불면은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 내면의 밤과의 연결을 잃어버렸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그 등대는 꺼진 것이 아니라 그저 먼지에 덮여 있을 뿐입니다. 오늘 밤 외부의 어떤 것도 켜려 하지 않고 그저 고요히 당신 자신과 함께 머물며 호흡하고 당신 자신을 인정해준다면 그 빛은 다시 빛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기적처럼 번쩍이는 빛이 아니라 아직 늦지 않았어. 다시 믿어도 괜찮아 라고 속삭이는 부드러운 확신처럼 말입니다. 인간은 자신에게 없는 것을 발명해내는 존재라고 빅터 프랭클은 말했습니다. 이는 창의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부의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조차 자기 안에서부터 스스로를 재건하는 능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만약 오늘 당신이 잠을 잃어버렸고 당신의 몸이 쉬는 법을 잊었으며 당신의 마음이 적이 되었다고 느낀다면 이 말을 들어보세요. 당신은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무능력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본래 불면증인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단절되었을 뿐입니다. 당신 안에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는 생물학적 시스템과의 연결이 끊어졌을 뿐입니다. 그 시스템은 잠들어 있을 뿐 마치 볼륨이 낮춰졌지만 여전히 연주되고 있는 음악과 같습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되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당신의 몸에게 나는 여전히 너를 믿어라고 말해주는 작은 발걸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잠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허락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할 수 있다고 다시 믿기 시작할 때 몸은 그것을 기억해냅니다. 언제나 알고 있었으니까요. 당신 안에 한 명의 음악가가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수년 동안 당신을 위한 휴식의 멜로디를 연주해온 지혜로운 옛 음악가입니다. 그는 당신의 몸의 리듬과 호흡의 박자를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당신은 그의 음악을 듣는 것을 멈췄습니다. 그가 침묵했기 때문이 아니라 외부의 소음, 즉 걱정, 뉴스, 죄책감, 요구사항들이 너무 커졌기 때문입니다. 그때 누군가 당신에게 말했습니다. 안에서 멜로디를 찾지 마세요. 이걸 드세요. 저걸 들으세요. 이 공식을 따르세요. 당신은 자신도 모르게 그 음악가가 기다리던 방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당신이 다시 그를 부를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어쩌면 당신이 지금 여기에 있는 이유도 그것일지 모릅니다. 당신 안에 여전히 돌아오는 길을 아는 무언가가 있음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 음악가는 당신이 모든 것을 알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작은 틈이라도 열어주기를 바랍니다. 깊이 숨을 쉬고 이제 밖으로 소리 지르지 않을게, 다시 안으로 귀 기울일게 라고 말해주기를 기다립니다. 아마 오늘 밤 아무런 강요나 두려움 없이 눈을 감는다면 그 멜로디가 부드럽게 비록 불완전할지라도 오롯이 당신의 것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몸은 쉬는 법을 잊지 않습니다. 그저 당신이 신뢰하는 법을 잊지 않으면 됩니다. 오늘 잠들기 전 이 문장을 손으로 직접 써보세요. 내 몸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알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직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의심이 들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손으로 직접 쓰는 행위 그 자체입니다. 손으로 무언가를 쓸 때 뇌는 그것을 내면의 지시로 받아들입니다. 잊혔다고 생각했던 경로를 활성화하는 상징적인 열쇠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를 접어 베개 밑에 넣어두세요. 부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은 마법이 아니라 상징을 통해 적용된 생물학입니다. 당신이 하고 있는 것은 신경과학에서 검증된 긍정적 점화 기법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신경계가 새로운 반응을 하도록 미리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마치 몸에게 오늘 밤은 어제와 다를 거야. 오늘 밤 우리는 조금 더 믿어보기로 했어 라고 말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목표는 즉시 잠드는 것이 아닙니다. 목표는 하나의 거짓말, 즉 당신은 할 수 없다는 거짓말에 불복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밤 당신은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존재하고 호흡하며 베개 밑에 작은 종이가 당신에게 조용히 상기시켜주도록 내버려 두세요. 당신 안에는 다시 걸어가기를 기다리는 길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요. 불면이라는 가장 깊은 감옥은 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은 더 이상 돌아오는 길을 알지 못한다는 믿음 속에 있습니다. 만약 그 믿음이야말로 진정한 독이라면 어떨까요? 당신이 그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을 멈추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한다면요? 잠은 전투가 아니라 화해입니다.